뉴스의 김동득 기자 나오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 들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방의회의 권한과 또 책임을 주기 위해서 표결 실명제가 도입됐는데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1988년에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 권한, 책임, 또 지자체 권한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그중에 또 지방의회 표결에 대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록 표결을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찾아봤더니 이게 기록 표결 의무화라는 것이 본회의에만 해당이 돼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중요한 의안 결정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거의 대부분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상임위 표결에 대해서는 기록 표결이 의무화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지방의회 표결에 대해서 책임성, 투명성 강화한 그 취지와는 좀 어긋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 겁니다. 기록 표결이 본회의만 적용이 되고 상임위에서는 일단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해석 같고요. 이게 지방자치법 이번에 그 74조를 보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그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고 예외 조항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라든가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자격 상실, 이른바 인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지방자치법 모법에 따라서 경주시 의회에서도 작년에 회의 규칙도 개정을 하고 또 예산 2억 600만을 들여서 이른바 기록 표결을 위한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주시의회 표결 방식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할 것 없이 의장이 또는 위원장이 기립 또는 거소하게 하거나 의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 개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좀 민감한 사람들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렇게 표결을 함으로써 해서 그 시민들이 정작 알고 싶은 내용들은 어떤 의원이 어떤 의안에 어떤 표시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앞으로 표결에서 이게 찬반 의원들의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정작 상임위 표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 기대에 물 건너갔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표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는 기록 표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일종의 법률 미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경주시의회 경우가 대표적인데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9월 29일 날 시민 3,353명이 서명으로 공동 발언한 경시 청년 지원 조례 제정안 이 서명 준비 한 7개월 걸렸던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불과 한 50분 만에 심사도 끝내고 또 그러면서 의결 과정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버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서 작년에 개정한 시의회 회의 규칙은 이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 또는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만 이 회의 규칙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어디서 이런 표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상임위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 법적 하자는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결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표결 방식 투명성 책임성 차원에서 기록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법적 하자가 없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이렇게 이게 무효
가능성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이제 경주 포커스의 경우도 무효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기를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법 개정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표결 방법을 규정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는 모법인 그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 모법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별도의 상임위 표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된다. 즉, 그 시의회 규칙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상임위 표결 과정까지도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상임위 표결에 대해서 기록 표결을 의무한 것이 없고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이 기록 표결 상임위에서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광범위하게 이렇게 위임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지방의회 자체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다. 그러므로 결국 위법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와는 또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서 그 본회의만 기록 표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의 경우 민감한 주제나 정작 시민들이 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 대부분 표결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것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이번에 경시 청년 조례가 그런 경우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거의 토론 없이 그대로 어기라는 것이 사실상의 관례입니다. 이번에 청년지원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에 그 진보당 등 일부 단체들이 시의회 의장을 찾아가서 이거 좀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상임위 존중 관례가 있다 그러면서 거절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만 기록 표기를 해놓은 것도 물론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회 현실에 비춰봤을 때 그 지방의원들의 그 표결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자 이거 취재하고는 본회의만 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표결에도 앞으로 그 좀 기록 표결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실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공감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이제 법률안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앞으로 지방의회 여러 사정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이 상임위 표결 방식에 대해서는 좀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률에서는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이 모법 개정 취지가 그 의원들의 표결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강화자 여기에 좀 공감을 한다라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기록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좀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방의회의 표결 실명제와 관련된 논란 짚어봤고요. 지난 시간에도 알려주셨습니다만 신라문화재 본행사인 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술제 축제 분리해서 열리는데 예술제는 이미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했고요. 예. 본행사 격인 축제 이번 주 금요일 14일부터 주일까지 16일까지 3일 동안 경주 시내 봉황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뭐 행사가 좀 다양해요. 화백제전, 뭐 아트마켓, 예. 야시장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화백제전이나 이런 화백제전은 특히 올해 처음 보이는 행사인데 14일 오후에 왕추대식 실제 이제 그 원래는 그 박약것의 왕추대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박씨 후손들도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봉황대 일원에서 3일 동안 그 봉황대 광장에서 거리예술 또 버스킹 55개 팀 이런 것들이 좀 색다른 볼거리로 보이고 또 행사 기간 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봉황대에서 중앙로로 이어지는 이 구간에 그 이른바 낭만 야시장 달빛 난장이 열리는데 이건 여기에 실제 영업을 하시는 경주에서 분들이 거리 야시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볼거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경주를 찾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6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또 동아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오시면 그 전날 미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외동산업단지의 그
노동자를 위한 복합 문화센터가 신축되는 거예요? 예, 그 외동산업단지에 이건 뭐 단순히 노동자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북카페라든가 뭐 헬스케어 센터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또 입주기업 홍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그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선정이 되면서 국비 27억 지원을 받고 지방비 34억 원 더 보태서 61억 원으로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문화센터라면 규모도 꽤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외동산업단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역도 넓고 한데 요건 일단 외동은 문산리에 그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 지상 3천 규모로 그 짓게 되는데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산업단지라고 하면 뭐 되게 좀 삭막하다 실제로. 그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전시 공간, 기업들의 정보 교류 공간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외동에 처음 들어서는 시설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여건만 된다면 좀 더 곳곳에 많이 들어서서 노동자들 뭐 굳이 노동자 기업들 분리하지 말고 한 공간에서 함께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다른 데 아끼더라도 이런 데 좀 많이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문화센터 언제 완공되나요? 202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자, 경주 지역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왜